부자가 되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만이에요? 이렇게 방송도 예전에 방송국에서 했었는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저 오랜만에 뵙네요. 너무 반가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부디 어디 갔지? 네, 어디 그러게요. 가셨습니까? 네, 부디께서 네. 지금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오늘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오늘 부동산 DJ의 주니어인 제가 오늘만 대타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디가 다시 돌아오시지만 네. 오늘 너무 잘하셔서 그냥 여기 끝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대표님의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과연 제가 메울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 많이 되고 있어요. 하시던 대로 하시면 그래서 한번 충분하지 않을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이랑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조금 더 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긍정 멘트 맞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부디가 어디선가 보시면 좀 서운해 하시겠지만 부디는 부디대로, 네. 본부장님은 본부장님대로 또 특유의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이에요. 느껴지죠? 저는 더 많이 느껴지는 게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랑? 네. 네. 알고 계시죠? 네, 강아지랑 이제 한강공원을 네. 매번 산책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날씨도 춥고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아침 저녁에를 가도. 추우니까. 네, 네. 그런데 저번 주부터는 확실히 풀렸는지 평일에도 꽉 차 있습니다. 네. 네, 돗자리 피고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옷차림도 굉장히 이제 가벼워졌어요. 진짜. 네, 그래서 좀 느낍니다. 저 피부로. 춘분이고 춘분 지나고 이제 뭐 완연한 정말 봄입니다. 그렇죠. 네. 야외 활동하기도 너무 좋고 이런 날씨인데 네. 다들 일교차 크니까 좀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러시면서 요럴 때 부동산적으로는 임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좀 맞아요. 많이 다니시지 않나요? 그쵸, 이제 날씨도 풀려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풀리고 개강도 하고 또 이제 또 봄 이사철도 네. 겹치니까 그래서 마음 자체가 살랑살랑 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워낙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그냥 뭐 좋은 날씨에 산책할 겸 소풍 갈 겸 이러면서 부동산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날씨들이 풀리니까 네. 기분도 살랑살랑한 것도 플러스 대부분 연도로 봤을 때 3월, 4월이 이제 조금 이제 상승기에 가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요. 봄이라. 예, 네. 이사철과 맞물린 것도 겹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더욱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봄도 됐고 진짜 날씨도 따뜻하고 부동산적으로도 뭔가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원래 부디가 이 시간에 명언으로 출발을 해주시거든요. 아유, 본부장님도 혹시 부담스러워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명언? 오늘 네. 준비한 거는요. 네. 미국 대통령 저희 존 F 케네디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 네. 어떤 말 했을까요? 자, 행동 계획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이는 나태하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장기간의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훨씬 작다입니다. 뭔가 약간 어렵구나. 어려운 말들의 집합 같지만 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해라 이거군요. 네,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그러니까. 멘트기는 한데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요. 네. 지금 2023년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쵸. 네, 어찌 보면은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2023년 시작을 했을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짐도 했었을 거고 목표도 있었을 거고 다들 계획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한번 지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거예요. 반성하게 되네요, 진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생각은 있지만 이제 좀 어떤 핑계거리도 물론 찾을 수도 맞아요. 있지만 실천으로 못 옮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천을 못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행동을 옮겨야지만 뭔가 결실을 맺는 거고 또 행동할 때 이제 두려움도 따르잖아요. 사실. 네, 실패라는 네, 그런 걱정들이 앞서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계속 도전을 하고 아직까지 혹시라도 계획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202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부동산에도 적용이 돼요. 어, 예. 그러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도 분명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 중에는 정말로 부를 잘 꾸려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관심은 있어. 매번 시청은 해. 근데 내 건 없어.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경험도 없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도 앞서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두렵지만 실천에 옮겼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네. 자산 축적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뭔가 자산 증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실천하고 움직이셔야 되고 그걸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아니 저희 대표님과 같이 상의를 하신다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뭐 명언 걱정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네. 열변을 토하시네요.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아니에요. 네. 너무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행동 계획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이는 나태하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장기간의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훨씬 작다. 그러니까 행동하라. 맞아요. 네. 움직이셔야 되고 움직여라. 실천하셔야지만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남긴 말이라고 하고요. 좋습니다. 세상 얘기로 조금 더 또 넓혀가 보도록 하죠. 이것도 네. 아시죠? 세상만 모든 일이 뜻대로야.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네. 매번 말씀드리긴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가짜 뉴스가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때 예전에는 우리 신문 봤잖아요. 신문 많이 봤죠. 예, 신문으로 이제 취득을 했었고 아니면 TV,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접했다면 네.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렇죠. 영상까지 시청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렇다 보면은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 내가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찾기 쉬운 그리고 앞에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기사들이나 정보들을 접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유튜브 찍을 때 조회수 늘리려고 뭐 합니까? 그 처음에 이제 썸네일 만들 때 자극적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저는 안 우리는- 그런데 네, 저는 안 안 그럴 그런데 거라 그러는데. 네, 저는 안 그러세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클릭하면서 조회수가 늘게 되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상단에 노출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기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네. 왜 혼란스럽냐면요. 가짜 뉴스에는 진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고 봤는데 진짜 사이에 가짜를 섞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안에서도 내용들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출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출처를 말씀을 드릴 건데 뉴스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TV만 하더라도 KBS, SBS 그런 공영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됐죠. 그리고 경제방송만, 경제 TV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했던 그 한국경제TV도 마찬가지고, 머니투데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신뢰도가 있는 그런 미디어 매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걸러서 먼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 그게 이제 정말 근거가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떤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기 쉬운 말하기 편한 걸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찌 보면 진실은 맞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옛날 기사 가지고 최신 것처럼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거 주의를 하신다면은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데 어느 정도 적용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걸 모든 걸 토대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판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좀 선별해서 네. 우리가 골라내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네.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조해 주신 게 이제 출처 네. 그리고 데이터 네. 어떤 시기 맞아요. 이 뉴스가 나오는 시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된다 네. 라는 말씀 중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세미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요즘에 세미나 많이 오시죠? 오시면 뭐 저는 이제 제가 접수를 받는 건 네.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면 마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들도 좀 있다. 얘기를 하고, 왜냐면 10명 정원을 일단 저희는 네. 체킹을 해놨어요. 그 이상 수용은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너무 붐비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네, 안전하고 네. 듣는 분들도 조금 더 편한 쾌적하게. 네. 쾌적하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10명 정원을 해놨는데 항상 만석이었죠. 저번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오신 걸로 제가 이제 했었으니까. 조금 그러면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네. 4월 13일. 네. 네, 4월 13일 목요일이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이제 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빨리들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네.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고요. 재개발 이제는 놓치지 말고 여기를 주목하라. 재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1부는 이제 대표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이고 이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과 커리큘럼들 그리고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망까지 한번 풀어주실 거고, 이분은 큰 사유가 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지역적인 분석들 그리고 이제 투자하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투자예요. 저도 항상 어렵거든요. 하지만 쉬우게 안전하게 금액대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방법들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투자처까지도 세세하게 찍어주는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전화 통해서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네이버 폼 통해서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나는 너무나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럼 수시로 또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역시나 같은 방법 전화나 문자, 네이버 폼 통해서도 신청을 받겠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고 4월 13일 목요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또 부동산 고민을 부디가 해결해 주거든요.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싹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윤민구 본부장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타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갈등이나 뭐 크고 작은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이버 폼 통해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어떤 방법이든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디가 한 주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전화 연결보다는 지난주에 접수됐던 문자 사연 위주로 네. 본부장님께서 해결을 도와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저희 계속해서 고민 타파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네. 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디의 DJ를. 맞아요. 부디의 DJ 맞습니다. 그렇죠. 네. 부디의 DJ를 최근에 구독하게 된 다주택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아쉽게도 재미를 많이 보고 있진 못하지만 여유 자금이 생겨 작은 빌라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공시가 1억 미만을 알아보다 보니 북한산 오이역 부근에 모아타운 추진 중인 곳이 가능하더군요. 많이 저렴해서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매수해도 될까요? 답변을 듣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네. 다주택자이신데 네. 아쉽게도 재미를 많이 보고 있진 못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지금 북한산 우이역 부근에 모아타운 추진 중인 곳 지금 관심 있으신 거거든요. 여기 네. 어떻습니까? 외람된 말씀인데요. 질문에 답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다주택자 시잖아요. 네. 보니까 재미를 못 보셨네요. 물론 제가 이분이 어디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예측키로는 아마 조금 저렴하거나 아니면 작은 그런 부동산을 좀 취득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좀 중심지라든가 좀 좋은 지역이고 좀 크거나 이랬으면은 분명히 재미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일단 답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찾는 사람들은 딱 이유는 하나예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건데, 저는 일단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둘째는 1억 미만 및 그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먼저 지역 먼저 일단 살펴볼게요. 지역을 한번 보시면 북한산 우이역 부근에 모아타운 추진 중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북한산 우이역 부근, 역 앞쪽에 예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이동 쪽 그리고 쌍문동 쪽 라인은 솔밭공원역을 기준으로 이 근처에 모아타운들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공이라던가 이런 재개발은 이쪽에 다 몰려 있고요. 이 북한산 우기역 쪽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겠죠. 왜냐면 대신 제가 칭찬드릴 거 하나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본다라는 건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진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1억 미만을 찾다 보니까 저렴한 걸 찾았을 거고, 네, 여기 같은 경우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하면 매매가가 아마 예측컨대 1억대에서 3억대 사이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제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아마 외곽으로 밀려났을 거고, 지역을 보시면 지금 지도상에 보셨다시피 서울 안에서 가장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 북부 지역이거든요. 이 서울 북부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이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 그리고 아래쪽에 광운대까지 이쪽 라인들이 최우선 투자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 계획들은 이쪽으로 먼저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걸 찾는 건 알겠고, 또 이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조금 외지 지역은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요, 이 옆에 근처에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들 시세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평대가 대략 한 6억 선 내외가 현재 시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담금이 얼마나 나갈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분담금이라면은 이제 나중에 분양가 이런 거 다 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내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새롭게 생긴다 한들 분양가가 6억, 7억 넘어갈까요? 현재 기준은 어렵겠죠. 분양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진,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지적으로 조금 반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세금을 아끼는 건 정말 좋은데요. 저의 개인 의견도 약간 포함을 합니다만, 세금을 아끼시려면 투자를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주택자시잖아요. 무주택자거나 꼭 필요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금액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한 채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찬성 의견이겠는데, 이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재미 못 보셨잖아요. 아마 저렴한 거 찾다 보니까 이제 좀 외곽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 1억이라고 했는데 뭐 투자금 1억 정도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1억으로도요 충분히 중심지 추진하고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곳 중심지도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뿐이지, 많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런 거에 결부짓지 말고요. 세금을 아끼실 계획이라면 그런 지역,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그 추진하는 지역에 있고,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최대한 덜어내고, 그러면 그쪽으로 오히려 재개발 추진 중인 곳에 서울 중심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낫고, 저렴한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주택자신들 오히려 투자 대비 시간 대비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인데 지역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가격적인 맞아요. 측면, 또 세금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채널을 구독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좀 양질의 그런 컨텐츠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 해결을 좀 도와드렸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이제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쵸, 사실은 좀 입이 네. 근질했는데 어제도 좀 짧고 요약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네.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세미나를 참석해 아유,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결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또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가게를 계약하려는 청년입니다. 자리는 서울 용산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주소도 보내주셨고요. 네.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계약이 괜찮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재개발 진행이 좀 예정돼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근처에 네. 가게를 지금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가게를 계약하려는 청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젊은 층의 청년이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꼭 성공하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네. 그럼 계약도 좀 잘 성공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이 지역 어떨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분의 의도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재개발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임대 수익이 목적인 건지에 대한 네.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참고하셔가지고 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지가 이쪽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재개발이 안 된다. 여기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지역에 보시는 지도상에 보이는 편 왼쪽이 이제 원효로이가 라인입니다. 이쪽이 지금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구역이 일단 나와는 있는데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들어 편입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는 무관해요. 자, 그러면 안 좋나? 또 그것만은 아닌 게요. 자, 지금 용산이잖아요.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들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주거지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세부 내용은 또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면 가장 먼저 들끓는 게 그 주변 국제업무지구를 주변으로 한 부동산들의 지가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입지적으로 보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효창공원도 이용할 수 있어, 남영역도 이용할 수 있어, 삼각지역도 이용할 수 있어. 무려 노선만 5개 이상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것도 도보로 충분히 가까워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알짜배기 지역이거든요. 다만 재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적 편집도를 한번 켜보시면요. 빨간 표시된 게 보이시죠? 이게 상업지라는 뜻입니다. 상업지는 엄밀히 말하면 국가에서 여기는 주거지가 아니고 업무용도 내지는 상업용도로 활용하는 땅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재개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들을 하기 때문에 각자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측면에서 보신다 그러면 반대 의견이고요. 자, 임대 수익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가 상승과 더불어서 임대 수익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주변에 개발까지 덤으로 얻어가서 더욱더 뭔가 개발되고 변화된다라는 이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입지 자체가 이미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꾸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가 상승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단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가는 지역은 아닙니다.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가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것 자체에 대한 개발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대 수익 목적이 좀 있다. 내가 직접 가게를 꾸려갈 거다. 내지는 임대 수익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찬성이고요. 재개발 목적이면 반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만 보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구체적으로 목적이 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었다. 네. 그렇지만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어떤 목적이면
찬성, 어떤 목적이면 맞아요. 반대. 그게 다 달라지죠, 또. 그러니까 재개발과 임대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쭉 한번 들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전화 주셔도 좋고 또 세미나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나 문자, 네이버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대표님이 모아타운이 대세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 중인데 가진 연금이 1억 정도밖에 없어서 선택지가 많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최근 알아본 곳이 상도 27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인데 네. 이곳의 전망이 어떤지 답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대세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알아보셨는데 네. 아무래도 자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떨까요? 여기는 네.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지역이기도 하고요.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지금 저 지도를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나 앱인데 여기가 지금 개발 네. 추진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가 이제 지도로 나와 있는데 옆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데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279번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근처에 보시면 위에 14구역이 있고 바로 옆에 15구역이 이렇게 신속통합기획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해당 제가 표시된 빨간 지역이 지금 투자 하겠다는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옛날에는 15구역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빠져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모아타운 추진 중이라고 하죠. 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예전 과거를 알아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데 왜 빠졌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은 그래야지만 이제 그에서 정말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빠졌던 이유가 노후도 때문이었어요. 노후도가 빠지게 되면 성립이 되지만 끼게 되면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도중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추진이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옛날 같으면 여기는 투자 지역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모아타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20년 이상만 원래는 30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년만 넘어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모아타운이에요. 지역에 따라 그 종류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절반 이상만 노후도가 성립이 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분히 성립이 지금 돼요. 모아타운. 그래서 옆에 14구역, 15구역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입지가 사실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 신대방 삼거리 장승배기가 있긴 한데 아마 1km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그래서 도보로 이동은 가능하지만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 있어요. 이쪽 장승배기와 상도역 아래쪽 사이에 보면은 여기 서부선이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물론 올해 착공 예정이고 계획된 건 2028년 완공 예정인데 제가 봤을 때 한 30년 정도에 완공될 것 같고요.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30년쯤에 여기도 모아타운 완성될 거예요. 시기가 맞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가 동작구예요. 동작구가 서울 지도를 살펴보면요. 오히려 위쪽에는 용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초구예요. 굉장히, 그리고 그 두 지역이 핫한 지역이기도 하고 규제 지역이잖아요. 바로 붙어 있어요. 두 개나. 그래서 입지적으로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중심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속해 있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다가 이제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야. 주변에 14구역, 15구역 또 진행까지 해.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물론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이제 1억 정도의 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았으면 훨씬 더 괜찮은, 더 빠르고 더 좋은 지역을 추천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1억밖에 없다. 저는 추천합니다. 네, 왜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내가 확정된 거를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그런 아마 외곽이거나 어려운 곳들만 가능할 거예요. 그럼 중심권을 봐야 되는데 1억이라는 자금으로는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여기는 추진도 하고 있고 주변에 변화 가능성도 있고 입지도 나쁘지 않고 게다가 새롭게
교통편 개발까지 있으니까.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추진하고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중심지고 주변에 규제 지역이랑 같이 섞여 있는 부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얻어먹을 게 많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라는 자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찬성. 단 이 안에서도 좀 최대한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문제가 없는, 그리고 추후에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나 그런 전문가를 찾아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자금 선에서 굉장히 잘 그래도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좀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이 보기에도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맞아요. 보인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사실 이 밖에도 나는 조금 더 다양한 후보지를 좀 보고 싶다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세미나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지금 하고 계신 바로 그 고민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과거로 돌아가서 풀어보면서 또 현재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좀 가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본부장님 뭐죠? 우리가 아파트 원래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맞아요. 한 적 있어요.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빌라에 대한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아, 빌라 너무 중요하죠. 사실 이 수많은 주택의 형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을 그렇죠. 차지하는 게 빌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 형식, 빌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 네. 이게 뭐 역사라고 할 게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주제 들었을 때 이게 역사로 이렇게 볼 게 있을까 싶었는데 있어요? 네, 그것도 세대로,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뉠 수 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네.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의도는 뭐냐면요. 네.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 달 내지는 다다음 달에 빌라가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빌라 가격이 오릅니다. 항상 반복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역사도 하셨고, 또 이번에 아파트가 좀 많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빌라의 시대도 또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 화면을 보시면 1세대 빌라 있네요. 네, 1세대 빌라입니다. 아니, 전 세대 하면은 일단 요즘은 하도 네. 걸그룹도 네네네. 1세대, 2세대, 3세대, 막 4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빌라 1세대 이런 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날립니다. 아, 1세대 빌라는 80년도네요. 네, 80년도에 보통 지어진 건물이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해서 빨간 벽돌들은 대부분 80년도에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빌라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인터넷도 발달돼서 노후도도 뭐 지도상으로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 내리려고 하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쵸. 예. 그런데 그거를 내가 노후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때 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은 봐야 되는데, 일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아, 빨간 벽돌이면은 최소 40년은 됐구나. 아. 30년 이상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최근에 네. 진짜 최신 빌라다. 네. 근데 빨간 벽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그렇게 지어요? 안 짓죠. 어. 예. 왜냐면은 오히려 더 좋은 자재들이라 조금 더 세련되게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예. 빨간 벽돌은 최근에는 아마 짓더라도 아예 나만의 단독주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맘대로. 네, 뭐,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럴 수 요새는 있지만, 아. 예, 또 중심지나 또 그러니까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로 이제 최대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관점에서는 빨간 벽돌은 쉽지 않죠. 네. 근데 요 사진에 나온 요 빌라 이제 사진이 있는데 네. 너무 친근해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많이 본, 그쵸?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거의 그쵸. 그 당시에. 네. 근데 사실 1세대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요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편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그나마 이제 저는 아파트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많이 개선은 됐지만 예전 것들과 섞여 있어서 그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예. 다음 넘어가 볼까요? 2세대 빌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드라이비트라고 있죠. 이거 많이 요새 뉴스에도 나와요. 아, 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여기 좀 써 있지만 네. 뭐 외부에 접착제 발라서 단열재 붙이고 그 위에 마감재 하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화재에 좀 많이 취약해요. 화재. 예,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좀 저렴하고 이제 가격 대비해서 그 가성비 이런 거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근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는 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황토색이나 회색 외장재를 많이 쓴다고 해요. 아. 예, 이게 보통 이제 90년대 지어진 것들이 2세대 빌라입니다.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여전히 없거나 협소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주차장법이란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2세대다. 그러니까 빨간 벽돌에서 살짝 색깔이 연해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황토색, 네네네. 뭐 회색 요쯤으로 갔다. 네네. 색깔로만 약간 단순하게 따지자면.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요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재 네, 위험해요 사실은. 화재 위험으로 네. 뉴스에 좀 많이 등장하는 맞아요. 그렇죠. 네. 드라이비트라는 네. 게 여기서 나오고 3세대는 뭡니까? 자,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거의 다죠.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빌라들이고 필로티 구조. 쉽게 말해서 1층은 주차장. 네, 그리고 2층부터가 1층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있는 대부분에 만들어진 빌라들입니다. 근데 이 필로티를 제 옛날 기억에 처음 봤을 때 네.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하 이제 근데 1층은 보통은- 주차장이니까 보통 약간 반지하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그리고 기둥 몇 개로 네. 뭔가 이 건물을 다 버텨낸다고 이런 예전 어릴 때 좀 기억에 네. 신기한 구조다. 저도 지금도 신기해요. 왜냐면 건설 자체는 모르니까 저도.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익숙해져서 신기하진 않지만 네. 처음 봤을 땐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3세대 빌라가 이 필로티 구조군요. 네, 이게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이제 불편한 게 이제 거의 사라져서 이제 아파트 직전 단계?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2000년대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당시에 이제 3세대 빌라 이제 단점이 아쉬운 거는 2층 세대는 이제 아무래도 겨울은 이제 바닥이 좀 춥잖아요. 그래서 가장 난방비가 같이 이제 붙어 있으면 좋은데, 네. 다 맨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빌라들이 이제 요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이 필로티 구조는 2000년대 이후구나라고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1세대 빌라, 네. 앞서 살펴본 2세대 빌라에 네. 비해서 네. 이 3세대 빌라에 보완된 장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점. 2세대에 비해서 1, 2세대에 일단은 이제 비해서. 내부 외장재나 이런 마감재들이 달라졌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자체가 생긴 거예요. 1층에. 쉽게 말해서. 예, 생겨났고 주차장 법도 적용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1층과 그 반지하가 없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대폭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모든 세대가. 그게 이제 장점이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3세대가 이제 필로티였고 네. 그럼 4세대까지는 거예요? 5세대까지는? 4세대. 4세대까지 있습니다. 4세대가 이제 네. 세대로는 마지막 빌라인데 이게 그럼 최근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2015년 넘어가야 되지 않나. 거의 2020년 다 돼서부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그 전까지도 이제 계속 변화돼 왔긴 했지만 이제 아파트에 준하는 것들이 2020년도 이상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아파트와 다름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내부에 들어가도 그렇고 네. 겉에서 봐도 그냥 맞아요. 아파트라고 겉뿐만이 해도. 아니고 완전히 네. 아파트 구조예요. 네, 아파트 구조고 옵션도 전부 다 풀옵션 플러스 이제 아파트와 비슷한 주변에 이제 편의 시설만 없을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신축들을 많이 선호하고 신축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아파트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보다도 저렴하고 저렴한 대신 조금 더 작겠지만 더 입지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베이터도 물론 3세대도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제 4세대는 거의 다 엘리베이터 필수거든요. 아. 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전용 면적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왜냐하면 공용으로 쓰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편의시설이 추가가 됐으니까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맞아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공용 면적은 느는 대신 전용 면적은 줄 수 있다는 단점은 네. 물론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거는 편의시설상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세대는 아파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많이 들어가 본 기억은 없는데 요즘은 집 소개해주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신축 같은 거 영상을 통해서 보면 네. 내부가 뭐 워낙 좋은 빌라들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래도 네. 내부뿐만이 아니고 뭐 내진 설계나 이런 것도 이제 의무화가 됐거든요. 사실 빌라도. 그렇기 때문에 최신 지어진 거 2020년 이상 지어진 것들은 대부분 정말 괜찮고 아파트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4세대 빌라는 3세대 필로티 구조에다가 네. 의무적으로 거의 뭐 필수적으로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들어가 네. 있고 모든 굉장히, 편의시설이 아파트화 된 거죠. 내부도 네. 상당히 거의 아파트라고 해도 맞아요. 뭐 풀옵션, 무방하고. 풀 네. 옵션이라고 하죠, 요새는. 네. 그렇게 돼 그렇죠. 있다. 네. 그 4세대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물론 살기 편한 건 이제 뒷세대로 올수록 당연히 그렇죠, 살기는 사실은. 편한 거고 네. 가장 최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 빌라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발 가능성?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보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팁을 드리자면요. 네. 그 낡은 거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낡을수록. 낡은 거는 어떤 걸 보냐면요. 네. 뭐 저희 개인 의견도 약간 포함을 한 게 있지만 사업 시행 인가 이상 된 것들, 무슨 얘기죠? 재개발을 하면서 한창 진행된 곳들,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은 보통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 4년 내로 창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어차피 쓰러져가고 고장날 거 많고 막 고쳐야 될 게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잘못 사게 되면 그쵸.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 관점에서도 봤을 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빨리 오히려 몇 년 안에 그러니까 투자금도 많고 빨리 되길 원하는 사람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상 받은 지역에 오래된 걸 사셔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통 추진 중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는 국가에서 뭐 빨리빨리 진행된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되게 오래 걸려요. 10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신축으로 들어가되 투자금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남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선정해 놓고 10년씩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세도 계속 받아야 될 거고 고장도 없어야 될 거고 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그래서 소액 투자를 사람들이 신축을 많이 찾는 이유가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해놓으면은 걱정될 게 없어요. 고장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자기에 맞춰서 네.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항상. 네. 참고 사항입니다. 워낙 개발 종류도 많아졌잖아요. 이름이 네.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맞아요. 그쵸.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아까 뭐 상담으로도 역세권 도와드렸던, 개발도 그러니까 있고. 모아타운, 뭐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또 발로 뛰시면서 알아보실 텐데, 팁을 몇 개 주셨고, 네. 직접 가서 얼마나 낡았나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요. 또 근데 뭘 이제- 확인해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죄송한데 임장을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본인이 봐서 본인이 판단 낼 수 있는 본인이 전문가가 됐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자체적으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임장보다도 저는 인터넷상으로 다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판단을 내리거나 할 수 더 수월한데 임장은 참고사항 내가 정말 한번 봐야겠다 하시면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추천을 저는 드리질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예, 지금은 노후도도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은 내가 꼭 눈으로 봐야 됐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이제 참고사항 아니면 이제 흐름 네. 내가 공부를 하거나 당장 할 건 아닌데 지금 어느 분위기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찬성하지만 임장 자체가 제 개인 의견으로는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정보 파악하고 그게 맞나 틀리나 확실히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임장을 신뢰는 하지 말고 참고사항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분위기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임장을 그렇다고
가지 않아도 된다. 간과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네. 그 밖에도 철저하게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오늘 빌라 얘기해봤는데, 좀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니면서, 이거 몇 세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저도 보면서 세대가 있었는지까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준비하면서. 네. 자, 빌라에 대한 이야기, 또 개발에 대한 팁까지 전해드렸고요. 부동산 타임머신이었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오늘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특별히 한 회를 이렇게 꾸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기억도 안 납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건 네. 뭐냐면 그만큼 집중해서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점점 뭐랄까 처음에는 요 정도 텐션으로 시작했다가 막 점점 고조되는 텐션이 진심이 막 느껴지는 감사합니다. 윤민국 본부장님인데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도 너무 좋고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니까 여러분도 활기차게 한 주 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네네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